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육감을 포함해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의 출마 이유와 달라지는 선거 방법 알아봅니다. 채석장과 공원 유지,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에 또 채석장 허가가 신청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올해 첫 모내기가 7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 첫 모내기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채석장과 공원 묘지로 둘러싸여 주민들 스스로가 혐오시설 천국이라고 자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시 남천면의 얘긴데요. 또다시 채석장 허가가 신청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남천면의 이 채석장은 최근 허가 기간이 끝나자 바로 인근에 신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0년 넘게 폭발 진동과 분진에 시달린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먼지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도로에 다 흘리고 가서 수차례 청소차라도 해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달라 해도 한다 얘기만 하시고 여태까지 대책을 세워준 적도 없습니다. 새로 석산허가를 신청한 바로 인근에는 이런 민가가 있습니다. 300m 안에는 민가가 없어야 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산 7부 능선에다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경산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민원만 있다고는 이유로 갖다가 불허 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회사로서는 억울하고 3월 31일날요. 행정심판에서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심판. 3,500여 명이 사는 남천면 일대는 대규모 채석장 3곳과 모두 합쳐 24,000개의 묘지가 있는 공원묘원 3곳, 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시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동과 악취, 분진 등 각종 환경 오염에다 도로는 대형 화물차에 점령당한 터라 주민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채석장 허가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혐오시설이 한 32여만 평이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남천 면민이 참아왔는데 더 이상 신규 석산은 반대 꼭 막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전 면민이 서명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경산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끼리 대결 구도가 짜여지면서 지역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기초선거 정당 공천 방침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전국 시도당 공동위원장을 임명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들어갑니다. 대구시당과 경북도당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무소속 출마 등으로 후보 난립이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쪽 후보들이 단일화돼 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성향을 갖고 무소속으로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고 그렇게 걸러지면 새정치연합 후보로서 나가시기 때문에 난립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이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집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금이 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소탐대실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돼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일부를 다시 모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 서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모집한 국민선거인단을 일부 폐기하고 다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가 3,745명의 선거인단 모집을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은 6개. 그런데 모집 방침과 달리 일부 시민이 특정 조사기관에 전화를 해 선거인단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책임자를 불러서 했더니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말에 0.001%의 오해 소지도 없어야 되니까 바로 다른 기관에 의뢰하라 그랬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본올 박승호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에서 동반 사퇴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후보를 후보자 선출 대회 없이 김관용 예비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달성 군수 경선 후보로 강성환, 김문호, 박성태 예비후보를 대구 동구청장 경선 후보로 강대식, 권기일, 정혜용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25일에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서 치릅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상주시장 후보 경선은 성배경, 이정백 예비후보 2명이 여론조사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권태흥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황순규 동구의원 예비후보 등 동구에 출마할 5명의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의 장기 독점을 막아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서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서민경제보호조례를 폐지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고 대구시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자체 조례를 규제 개선 대상으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지역의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의 방침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고 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육사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교육감도 함께 뽑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에 묻혀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인데요. 지역교육의 수장을 뽑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는 현직 교육감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맞서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문경구 예비후보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통과 배려, 융합과 나눔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학교, 희망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섭 예비후보는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해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방과 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판공비 공개 등으로 교육감의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각오입니다. 유진춘 예비후보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민주적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친환경 어묵업식 추진, 인문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영우 예비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해 감성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무상급식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직 예비후보는 교육청만을 위한 전시행정을 타파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면서 구미교육정보원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교육기구 재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기존의 투표용지와 다른 가루형 순환 배열식 투표용지가 도입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투표용지 맨 윗자리에 배정받은 후보가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인돼 높은 득표를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E형 5가지 투표용지가 작성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투표용지 변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7곡 계모 사건으로 숨진 김양의 친부와 계모가 사는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체적인 학대 증거를 찾겠다는 건데 선고를 하루 앞둔 압수수색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8살 김양이 부모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아파트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것과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서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은 이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과 들끓는 법감정을 그만큼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증거가 나오면 당장 살인죄 적용은 어렵더라도 추가 기소를 통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상해치사 같으면은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 구형이 될 것이고요. 선고는 5년 전으로. 숨진 김양의 아버지와 계모는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앞선 이제 피해자 언니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고인들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검찰은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아버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내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오늘 대구무역회관에서 장애인 인권 이야기마당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야기마당에서는 대구시 장애인 인권조례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장애인 교육의 현실, 그리고 장애인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정권 행사에 대한 주제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조명했습니다. 네, 7곡의 한 농민이 올해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내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한태영 기자가 모내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이양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한 달 가까이 비닐하우스에 자란 어린 배가 논으로 옮겨 심어지면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귀농한 아들과 함께 여러 해째 첫 모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김종기 씨는 풍년의 꿈을 어린 모에 담았습니다. 올해도 이 풍년 농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게끔 이렇게 즐겁게 일찍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벼는 조생종인 황금벼로 오는 8월 15일쯤 수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모내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추석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중만생종일 경우 다음 달 15일에서 6월 5일 사이가 모내기 적기라며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벽식 소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적기에 그 모내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0,000톤 가량이 줄어든 57만 톤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먹으면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하수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송의 한 야산에서 10m짜리 하수오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생 처음 본 초대형 하수오의 자태에 동네 주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번에 캔 하수오는 속이 하얀 백하수오로 길이만 무려 10m,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는 20cm가 넘습니다. 하수오는 이 야산의 육부능선에서 개암나무 뿌리와 둥치를 휘감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산에 달래 캐러 가가지고 저게 줄거리가 있어가지고 캐보니까 이제 하수 큰 게 있더라고요. 원체 크다 보니까 3일 동안 캤어요. 귀한 몸 상할까 싶어 채취 작업엔 베테랑 10만이까지 장정 셋이 동원됐습니다. 44년째 산에 댕겼는데 이런 물건은 처음 봤습니다. 나이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100년은 무조건 넘었다고 봐야죠. 학계도 대물 하수오의 규모에 놀랄 뿐입니다.
길이가 30cm, 가지가 한 5개 정도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만큼 자랐다는 것은 아마 산의 지세 내지는 힘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탈모 예방의 대표 약재로 이름난 핫소오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 항노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갱년기 여성에게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4 대가야 체험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10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1500년 전 대가야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와 유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대가야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코너와 딸기 수확 체험, 농특산물 판매, 소원지 달기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그린벨트 해제연합은 오늘 대구시 주차장에서 집회를 갖고 전국의 사유지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발 제한구역 주민들이 44년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지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발 제한구역 제도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돼 필요 없게 됐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시군 다문화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학교 의료원과 다문화 가족 행복지킴이 및 치료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상자를 발굴 추천하고 영남대 의료원은 지역의 다문화 가족 가운데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가족이 영남대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한 5개 건설사들을 불구속 입건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5개 건설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사실을 밝혀낸 8개 회사 가운데 고발 조치된 5개 회사로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전체 사업비 7,989억 원 가운데 36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대구의 8개 구군의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업비 영수증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등 혈세가 줄줄 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대구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열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녹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환경청이 녹조 관리 정책 방향과 관리 계획을 발표했고 수자원공사가 녹조 예방과 대응 방안 그리고 학계는 낙동강 소하천 수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에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점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오늘 오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칠성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 대형 건물을 빌린 사람이 개별 상인들에게 재임대를 해 마트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공동계산대를 두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수요를 늘리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냉난방과 급탕, 조명과 환기 등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10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구미역 지하주차장 공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역 뒤편 광장 조성 사업에 들어가 오는 6월까지 모든 보강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구미시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구미 복합역사를 적법 상태에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